저는 정말 법조기자 10년 하면서 저 이런 영장 처음 봤고요. 판사 수십 년 한 사람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이런 영장 처음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장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지 제가 조목조목 다 짚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 영장이 보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그 윤 대통령 체포하겠다는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을 같이 받았습니다. 이 수색영장을 왜 같이 받았냐고 하면은 체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건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대법원이 이전에 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건물에 들어가서 사람 찾는 그게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색영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 수사기관들이 사람을 찾아서 체포하려고 그러면은 수색영장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수색영장인데 여기 뭐가 적혀 있냐? 자, 형사소송법 110조 그리고 111조를 배제한다. 야, 영장을 내주면서 어떤 특정 법을 적용을 배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은 110조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 그리고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 이런 거라서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으면은 압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남동 관저 어떻습니까? 뭐 과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저랑 집무시설이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적용되고 이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도 관저의 대통령이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공무상 군사상 여기 해당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사가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이 사유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있는 이 법을 적용을 제외한다. 라고 그렇게 영장에 적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이거는 법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장이라는 게 명령장, 그러니까 판사의 명령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은 법이잖아요. 영장이 법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없어요. 영장은 법은 넘어설 수 없다는 게 판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 한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판사가 영장에다가 어떤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것도 이 피해자,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지금 이 조항에 의해서 사실 좀 유독 그렇게 정말 뭐 보수 정권에서만 계속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청와대 쪽의 압수수색 그 그동안 여러 번 거부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만 해도 왜 그 연말에 그 안가 대통령 안가하고 그 경호처에 대해서 압수수색 하려다가 이 조항 때문에 막혀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특수본도 그냥 돌아갔어요. 영장은 받았지만은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서 책임자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수색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걸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법적 근거가 있냐?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지금 문제인 거죠. 자, 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할 내용이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뭐 영장 뭐 언제 발부됐는지, 영장 언제까지 유효한지, 뭐 이런 기재사항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 폭 넓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그 밖에 대법원 규칙 그것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 그 정도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특정 법조항을 배제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단 측에서 굉장히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언론에 그 공지한 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한테 그렇게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그런 권한 준 적 없다. 그러니까 대법원 진상조사해라.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영장 담당 판사 이순영 서울 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죠. 영장 전담 판사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순영 판사 지금 이력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전주 상산고, 그러니까 전북 출신이고요. 서울법대 나왔고 연수원 28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형사재판을 처음 해봐서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사람 형사재판도 여러 번 했고 관련 경력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지법도 있었고 인천지법도 있었는데, 자, 마지막 줄 여러분 보시고 계시죠? 우리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지금은 해체됐지만은 국제인권법 이전에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면은 법원의 진보 좌파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모임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2009년도인가 그때 이제 우리법연구회가 해체 직전에, 자, 우리 뭐 떳떳하다, 명단 공개하겠다라고 해서 한 60여 명 판사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름이 있었던 그런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이거는 사법을 한 게 아니라 그 정치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판사가 법조항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영장에 적는다? 이건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뭐 권한쟁의도 신청하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될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더 있냐면은, 판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차려진 밥상을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사는 밥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불고불리 원칙. 그러니까 판사는 검사가 뭐 이거 잘못이니까 이거는 유죄로 판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형을 얼마로 정해야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는 사람이지, 검사가 주장하지도 않은, 그 수사기관이 주장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아는 내용에 대해서 판사가 이것도 잘못이네, 이것도 잘못이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장이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서 적히게 되는지는 조금 설이 좀 갈립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느 언론 보도에서는 공수처가 얘기도 안 했는데 판사가 적어 넣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또 이제 공수처가 이 보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냐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또 그렇게 물어보는 데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우리 주장은 했던 내용이다, 뭐 또 그렇게 반론하는 거로 봐서는 아예 뭐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적은 건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런 영장에 적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대해서 뭐를 압수수색할지 언제까지 할지 이런 내용들하고는 전혀 이게 하늘과 땅 사이의 내용이잖아요. 특정 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거를 영장에 적히게 했다는 것은 그 경위가 어쨌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서부지법 아니면은 뭐 이순영 판사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법원 쪽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부지법 쪽에서 왜 이 내용을 적었는지 이거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인서 판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냥 영장이 이상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정말 집행이 된단 말이죠. 집행이 되면은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구속영장 청구해서 실질심사 열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거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속영장을 담당하는 판사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정말 심각하게 고려가 됐다, 그러면 영장이 기각돼야 되는 사유고, 또 발부가 됐다 그러면은 적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 그러니까 구속이 위법할 경우에 판사한테 다시 풀어달라고 청구하는, 구속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적부심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런 수색영장을 기초로 해서 구속을 하고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독수독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나무에서 난 과일은 거기도 독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한 영장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증거를 모았다, 그러면 증거를 그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미란다 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절차를 통해서 확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뭐 정말 유죄가 확실하고 그래 보여도, 물론 제가 이 사안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법원이 내준 영장부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중에도 정말 설령 영장이 집행이 되더라도 이 집행의 위법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거 정말 판사가 지금 이대로 이렇게 그냥 영장만 발부하고 넘어갈지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수처가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3일 오전에 내일 오전에 지금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속보 마지막으로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3일 오전에 집행 예정될 거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이네요. 지금 검사하고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검사하고 수사관 5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그래서 공수처 인력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이니까 그 공수처 인원 전원 투입하겠다. 그 앞서 이제 그 경찰 기동대 투입하는 거는 윤 대통령 쪽에서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지금은 뭐 배제를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은 그 내일 어떻게 될지 상황이 좀, 어떻게 위중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하고 체포조 동선은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동대를 10여 개를 동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기동대도 이거 동원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관저 진입 동선을 갖다가 경찰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인원들은 그렇게 해서 검사 15명, 수사관 36명, 그래서 이 사람들 다 투입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질문지를 갖다가 뭐 100쪽이 넘는 거를 준비를 했다라고 뭐 주인 검사도 정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체포영장이 진짜 만약에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뭐 그 구금시사 인치를 하고 그리고 뭐 조사를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일단 뚫고 들어가는 게 문제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오늘 밤 저녁부터 속속 인파 집결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늘 영장 집행은 안 하고 내일 오전에 집행을 한다. 그리고 지금 그 기동대 10여 개를 갖다가 대비를 시켜 놓는다라고 하는데, 내일 상황 어떻게 될지 조금 아침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휴, 참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그것도 정말 위법 시비가 너무나도 큰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지 저는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렇게 영장에 대해서 위법 시비까지 있으면은 굉장히 양측의 그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까지도 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